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해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반도체 갔는데 좀 물렸어.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큰 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큰 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돈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전에는 돈의 유동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통화량이나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강달러가 될 거고 강달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고 살아나면서 대기업 위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전통 산업이라고 하죠. 제가 막 전기 토목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 전편 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걸 얘기했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뭐 얘기예요? 그쵸? 산업 사이클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수급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먼저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수급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매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딱 이거예요. 뉴스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종목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그쵸. 매매를 하십니다. 이게 끝. 이러면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코스피 많이 움직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뉴스를 봤어요. 반도체가 좋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보고 쫓아 들어가는 개미들이 있죠? 그 개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자, 코스피가 작년과 올해 합쳐서 뭐예요? 그쵸, 세계 1등이에요. 등락률이. 자, 그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AI 어디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죠. AI 뭐 똑같지 않은 딥시크 걔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었죠. 그렇게 큰 애들도 이런 등락률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 뭐 전 세계 1등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돈으로 지랄을 한 거죠. 그쵸? 뭐 욕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요. 그래서 뭐예요? 하락, 급등락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죠. 하락 급등락률이 세계 1등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시장이란 얘기예요, 제 말은. 말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뉴스 보고 해서 종목 사서 삼성전자 사자, SK 하이닉스 사자,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거 몇 개 좀 아는 사람 통해가서 내가 공부해서 좀 사자. 매매로 끝! 근데 뭐야? 반도체 밀리고 지금도 뭐예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반도체 얘기했을 때 하나 얘기했죠. 반도체 얘기했을 때 반도체가 비싸다. 그래서 냉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냉면이 뭐예요? 하나에 지금 10,000원 갈 겁니다. 10,000원 갈 거예요. 이게 지금 30,000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냉면 드시겠어요? 안 먹어요, 저는. 뭐 30,000원 주고 드실 분도 있겠죠. 반도체 지금 비싼데도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왜냐? 이 정도 가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식이랑 미래의 가치랑 이게 똑같은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냉면이 뭐 비싸질 거면, 뭐 그러니까 그 면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재겨놓고 있으면 여러분 돈 버는 거죠. 그럼 반도체도 사놓고 재겨놓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놓는 게 아니죠. 왜냐면,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개발이 됐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엄청난 수익을 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맞아요. 나중에 얘네가, 뭐, SK 하이닉스가 2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쵸? 200만원 갈 거예요. 그쵸? 지금 한 80 얼마예요? SK하이닉스 얼마예요? 지금? 여긴 또 없네요. 아, 인터넷. 네, 여기 있네요. 93만원입니다. 93만원. 200만원 갈 거예요. 근데 200만원 가는데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얘네가 지금 93만원인데 얘네가 85만원까지 빠져.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200만원까지 올라가요. 오르는데 막 왔다 갔다 해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3년, 5년 기다려서 야, 200만원 올라가면 난 무조건 산다. 네, 그럴 수 있죠. 대신에 93만원에서 85만원 빠지는 이 폭에 대한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감당하신다면 초보자분들은 이거 감당 안 돼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시장을 볼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탑다운 방식의 시장을 많이 봅니다. 뭐예요? 옵션 시장 봅니다. 그렇죠? 옵션 시장 다음에 뭐예요? 잠시만요. 네. 갑자기 마우스가 들어가서. 네. 자, 옵션 시장 다음 뭐예요? 그렇죠? ETF 시장이에요. 근데 ETF하고 저는 이게 뭐요? 산업시장을 같이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스닥이나 S&P 500입니다. 이걸 판단해서 봅니다. 이제 저는 수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근거로, 네,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이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니라, 네, 그 큰 틀을 찝어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산업들이 있고, 이런 산업들이 클 거다. 그 산업들을 제가 오늘 좀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뽑아놓은 그 산업들을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반도체 저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고점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도체가 뭐 때문에 뜬 거예요? AI 때문에 뜬 거예요. 그렇죠? AI 때문에 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I 때문에 떴다는 얘기는 그렇죠? AI가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 소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쓰고 계세요? 챗 GPT, 제미나이, 그쵸? 무료 말고 유료 쓰고 계신가요? 유료 쓰시는 분들보다 무료 쓰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얘기했죠. 스마트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자, 뭘 바꿔줬어요? 여러분 삶을 바꿔줬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나와준 핑계고에서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그 스마트폰 없이 여행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스마트폰은 여러분 삶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AI는 여러분 삶을 바꿨나요? 자, 100만원에서 200만원짜리 비싼 그 스마트폰 내고, 사고, 거기에 또 뭘 해주는 거예요? 요금제도 비싼 요금제 쓰면서 여러분 삶을 유지하려고 했죠. 자, AI는 여러분 삶을 유지하려고 비싼 유료 요금제 쓰시나요? 안 쓰잖아요.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3만 얼마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쓰시는 거면 7만원에서 10만원짜리 막 쓰시면서 이거 요금제 이거 쓰시면서 이게 3만원짜리가 아까워요? 그쵸?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AI가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I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이게 제가 이걸 나열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 삐져나왔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개인 수요죠. 그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업 수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요. 기업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A가 저렇게 뜬 거다. 그쵸? 자, 여러분 반도체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뭐예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을 쓰는 거죠. 그렇죠? 전자제품을 쓰는 거죠. 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AI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AI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안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료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누구가 만들었어요? 기업 수요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기업이 수요를 해주기 때문에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AI가 올라갔고 반도체가 올라간 거예요. 자, 지금 AI 안 쓰는 기업 손으로 뭐 말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AI 다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뭐 구글 다 씁니다. 큰 애들 다 써요. AI 왜 써요? 기업은 그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을 많이 망가뜨리는 게 지금 AI이기도 합니다. 검색 시장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아예 검색 시장 틀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얘네는 다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아직 다 안 풀렸어요. 뭔 얘기냐? 직접적으로 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있는 거 끌고 와. 다 긁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그 틀 다 안 긁어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셨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 AI가 기업의 수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AI가 계속 뜨는 거 아니냐? 이 생각 하시겠죠? 자, 이게 포화입니다.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만족스러운 실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고 더 앞으로 더 움직여 줘야겠죠. 자,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 새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 새로 나왔을 때 광내 뭐 옛날 저처럼 옛날 사람이라면 광내 뭐 메가패스 뭐 빠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 엄청 때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인터넷이 빨라지기 위한 그렇죠. 뭐 빌드업을 한 거죠. 빌드업을 한 거죠. 그럼 AI도 뭐예요?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빌드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자, 실적이 좋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예요. 근데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빌드업이 되면 뭐예요? 유지 비용을 더 쓰더라도 더 갖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빌드업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먹히는 AI가 있어요. 먹히는 AI 이게 뭐죠? 아니 기업에서 썼는데 이거 별로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인터넷 플랫폼 그래서 기본 웹상에 있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웹상이 아닌 애들 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상이 아닌 애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봇을 왜 개발하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예전에 이걸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었어.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었어. 근데 그 기업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인건. 그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회사가 어려워요? 제일 먼저 깎는 게 뭐예요? 인건비예요. 제일 먼저 깎는 게 인건비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이유도 인건비 때문에. 자, 이제 중국이 뭐 지네들끼리 뭐 하고서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사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얘네는 땅을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중국 애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넘어간 게 아니에요. 동남아. 자, 여기서 만일에 인건비로 네, 얘네가 제대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넘어갈 때는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이거 하나 뭐 재미난 얘기지만 자, 얘네가 교육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의 제조업이 많은데
거기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다는 얘기. 만일 아프리카 가서 한다면 뭐 의류업 그런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는 보관도 문제가 있겠죠. 얘는 또 우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열기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지리적인 요건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테크트리를 탄다고 본다면 싼 데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 끝은 아프리카라는 얘기예요. 테크트리 끝은 아프리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게 나왔네요. 로봇이 나왔습니다. 로봇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자, 얘들이 앞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좋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진다면. 생산성이 높고 좋아진다면 많은 해고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아직 뭐 이제 미국의 지금 실험으로 미국의 지금 거의 100% 로봇, 90 몇 프로의 로봇 공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시범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된다면 이제 해고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미국에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소득 벌어주기 위해서 안 합니다. 현대차나 애들이 미쳤다고 미국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미국 가서 그걸 처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얘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가능성 있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 가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도대체 얼마나 큰 공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얘네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얘네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 인권 문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한국에서 뭐 예전에 이제 중국 라인 타고 동남아 라인 탔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애들 설득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하고선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봇 관련돼가지고 뭐예요? 뭐 중국이 엄청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건 안 쓰고 중국 다음으로 미국 시장이 크고 미국 시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돈 벌려면 미국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해고자도 있어요. 근데 해고자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해고자도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애들이 대량 해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로 된다면 그러니까 로봇에 수주 물량을 많이 줄까요? 얘네한테 수주 물량을 많이 줄까요? 그렇죠? 얘네 안 주겠죠. 얘네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로봇이 뜬다는 얘기냐? 로봇이 왜 뜨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자, 떡국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인건 문제도 없고 인건비도 없어도 돼. 그렇죠? 그리고 인건 문제도 없어. 그리고 얘네들 뭐 복지도 생각 안 해도 돼. 그렇지? 가끔 가다가 안에 있는 부품만 갈아주면은 계속 일하는 일꾼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가야 되는 게 있어. 자, 얘네를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겠죠. 미국의 근로자를 써가지고 얼마나 큰 공장을 생각하는 게 근로자 기준이죠. 그러면 로봇이 비싸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로봇 얘기했죠. 자, 여기 플러스가 여기도 플러스가 됩니다. 전력이죠. 그렇죠. 전력입니다. 자, 전선 뭐예요? 변압기 그렇죠? 이런 애들을 라인을 통과시키는 그렇죠? 애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 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원전이 있어야 돼요. 원전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열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 이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가능성. 그리고 오르비텍이 뜨는 이유도 아마 이 흐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충당하는 건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를 충당 안 돼요, 지금. 그럼 전력, 원전. 그렇죠?
얘네가 왜 떠요?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 로봇. 그러면 끝내는 뭐예요? 큰 틀로 따지면 에너지죠. 그럼 중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연결이죠. 자, 로봇과 연결을 하기 위한 연결, 전력, 전선, 전압기 이런 거 만드는 애들. 그쵸? 그래서 관련주. 근데 여기 이게 그 전에 앞에 뜬 게 있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같이 뜬 게 있죠? 뭐예요? 뿌리값도 띄었죠. 그쵸?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흐름대로. 자, 이제 이렇게 흐름을 갔어요. 아, 그러면 에너지구나. 그 에너지가 원전이구나. 그쵸? 뭐, 기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화력 발전을 돌려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럼 친환경으로 가야 돼. 근데 친환경으로 가려니 물량이 딸려. 그러니까 전기력이 그러니까 만드는 생산력이 딸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얘네가 좀 환경을 좀 파괴하긴 하겠지만 얘네 잘 옆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으로 갈 수 있다는 이유가 큰 거죠. 아시겠죠? 큰 흐름은 여기까지. 이게 기업이 만들어낸 수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가 있긴 하는데 앞으로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고자가 생기겠죠. 해고자가 생기고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구조조정. 자,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사무직으로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힘들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쵸? 그러면 엄청난 계급의 빈곤 차이가 생기지만 그거는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죠. 그쵸? 자,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는 로봇은 뭐가 돼요?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쵸?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싸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물가가 싸진다는 얘기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싸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핸드폰 하나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었는데 로봇으로 해서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되게 상황이 좋아졌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200만 원짜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되고 로봇이 생산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기름도 잘 뽑아. 그리고 뭐 기름도 잘 찾고.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의 뭐 로봇이 뭐 움직여주면서 앞으로 효율 있게 뭐 태양열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되게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해고가 많아지고 단가가 싸졌는데 그걸 구매할 여력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끊어버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구매 여력이 있느냐?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에 대한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매력이 있냐?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업의 수율은 여기서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이오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우주입니다. 자, 바이오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이걸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연장입니다. 근본적인 건 생명 연장. 자, 우주는 뭐예요? 지구가 너무 작아. 환경 문제도 있어. 지구가 작아. 환경 문제도 있어. 그리고 야, 태양열 부족하다고 했지. 야, 태양 앞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궤도랑 맞게 움직이게 이렇게 가면서 해주면, 야, 여기서 나와주는 2차 전지 연료로 뭐, 그걸 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지구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에너지 팔면 되지 않느냐? 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우주는요, 미개척지 부분이고, 광활하잖아요. 광활하는 거 아니라 무슨 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우주에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는 건 돼요. 가는 거. 뭐 스페이스 X로. 야, 갔다가 올라오고, 비용도 절감시켰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간 다음에 뭘 할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올라갔어. 그 다음 뭘 할 거예요? 그렇죠? 뭘 할 거냐. 방향은 엄청 많아요. 근데 시장에서 밀어주는 어떤 방향으로, 우주 전체 큰 섹터로 나눠지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고, 그쪽에 돈이 도는지 어떤 걸 봐야 돼요? 봐야겠죠. 그렇죠? 바이오도 뭐예요? 인간 생명 영역인데 크기는 얘네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근데 당장에 오를 수 있는 건 얘네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당장에 오를 수 있는 건 제일 가까운 건 여기고, 매출에 제일 가까운 건 여기고, 얘네는 공간적이고, 그리고 아직 테크트리를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은 뭘까요? 되게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금융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금융이 뭐냐? 돈이냐? 아니에요. 금융의 큰 뜻은 네, 되게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아시겠죠?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증권주가 좀 많이 뜨죠. 그쵸? 자, 이 증권주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책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앞으로 생산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까 구매력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근로소득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벌어야겠어요? 생각을 한다면 뭘로 벌어야겠어요? 여러분이 코인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 다음 주식,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 틀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1등, 2등, 3등을 나누어서 본다면 1등, 2등, 3등, 4등으로 볼게요. 왜 그래요? 왜 기업이 1등이냐? 기업은요, 부가 계속 커질 거예요.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네가 생산성이 좋아지면 제품을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야, 공정 바꿔봐. 바꿔봐. 야, 먹히는 걸로 만들어보자.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업 하나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그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배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고, 자, 안에 뭐, 내부, 내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얘네 지금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고, 뭐, 수평적, 지네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얘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AI가 대신하고, 플러스 뭐예요? 로봇이 생산성을 맡아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틀을 얘가 짜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밖에 없다니. 이게 큰 틀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 주식을 사야 돼요. 관련 주식을, 얘네 거를, 네. 난 주식을 살래. 근데 니네가 잘 크길 바래라. 이게 된다니.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얘네가 앞으로 생산성이 좋고, 아무로 기획력을 앞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 커지는 속도를 부동산이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지고 있고 사업이고 주식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장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애들이 우죽순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코인하고 주식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자, 주식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관리해줘요? 국가가 있죠. 코인은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관리해줘요? 전 세계가? 얘네는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 물량 풀어버리고 큰 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전에 비트코인 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뒷받침이 뭐가 있어요? 자, 주식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 상장 폐지를 하거나 어떻게든 정책적인 수준을 밟아야죠. 자, 코인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잖아요. 뭘 믿어야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커지는 규모는 얘네가 훨씬 더 큰데? 뭘 믿어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주식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4순위로 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뭐 그걸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가격은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 팔기 시작해서 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그 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도 이 부분이 되게 크겠죠. 야, 얘네는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생산성 좋게 하는데, 야, 코인은 뭘 만들 건데?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되게 크게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에. 그렇죠? 큰 틀은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매매 맨 처음 얘기했는데, 아니, 매매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큰 틀 또, 그때처럼, 돈의 유동성에 대한 큰 틀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뭘 사란 얘기냐? 답은 정해져 있죠. AI는 기업들 수요로 가고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AI는 기업들 수요로 갑니다. 기업 수요에 맞춰서 수요가 나오는 데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수요가 나오는 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요가 뭐예요? 로봇 수요란 얘기예요. 그럼 얘네는 생산성을 높일 거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의 단가가 떨어져. 왜냐하면 인건비가 절감되니까. 이제 이 테크트리 안 타도 되니까. 인건비 테크트리 안 타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지금 투자하시는 로봇이에요. 자, 그 다음 2순위가 뭐예요? 2순위가 이걸 쓰고 그 다음 2순위가 뭐예요? 로봇. 자, 연결이라고 했죠. 전력. 자,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원전. 그쵸? 얘네가 어느 정도 떴어.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얘네. 왜 이러냐? 지금 제가 아까 옵션 시장이나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상승률이 크진 않아요. 평균 등락률이 높진 않은데 뭐예요? 수급이 쌓인다. 돈이 쌓이고 있다. 거래 대금이 쌓이고 있는 그 순으로 본 겁니다. 아직 옵션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돈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은 로봇, 전력, 뭐 전선, 원전,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제 식으로 푼 겁니다, 그냥. 제 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부분. 이건 진짜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고요. 뭐, 또 주식 좀 아시는 분들도, 이거는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바이오하고 우주? 그쵸. 뒤 테크트리. 근데 얘네가 수급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스페이스 A가 올라간대. 스페이스 A만 그렇잖아요. X만 그렇잖아요. A가 아니라. 스페이스 A는 옛날 가수죠. 자, 뭐예요? 그쵸. 우주 관련된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 지금 매집 중인, 지금 여러분이 많이 뜬 종목들이 있던데 그게 여러분 매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일정 구간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사야 될 건 정해져 있죠. 순서를 따라서 얘들이 좀 많이 움직여 준다면 그 다음에 후순위로 매집할 건 이런 애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많이 지금 현재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준대. 근데 이게 뭐예요?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수라고요. 매수했다가 이제 이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